오늘의 영상 바로 독후감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게 진짜 독후감을 진짜 거창하게 써서 얘기하고 이런 영상이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라고 혼자서 그냥 떠들어보는 시간. 그러면은 일단 노르웨이 숲 이 책에 대해 좀 독후감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좀 외계 언어로 좀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말을 뭔가 밖으로 표현해내는 데는 조금 약해서 좀 외계 언어로 들릴 수 있으나 그래도 한번 재밌게 같이 들어봐 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일단 독후감 상실의 시대라고 저는 제목을 썼어요. 책에는 일단 주인공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주인공이 제 생각에는 와타나베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책 초점은 와타나베한테 잡혀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딱히 엄청 활발하거나 엄청 또 소극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침착한 제 기준에서는 이 와타나베가 엄청 침착한 인물로 보여요. 하지만 되게 어떤 면모도 좀 보였냐면 신중하고 그리고 엄청난 선택을 해야 할 때 뭔가 강한 선택은 내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의리와 사랑 이런 걸 엄청 중시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고, 와타나베 주위에 이제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이 책에서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모든 이야기에 다 연관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와타나베의 고등학교 친구 기즈키라는 친구입니다. 정말 와타나베와 엄청 친했어요. 정말 베프, 진짜 현대사회에서 베프, 친구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기즈키가 죽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즈키가 죽음을 선택을 한 날에는 심지어 와타나베와 같이 울고 헤어진 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타나베 마음속에는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도 남아있을 거고 되게 친구에 대한 그리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즈키라는 인물이 있고요. 기즈키 인물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기즈키 여자친구인 바로 나오키입니다. 고등학교 때 와타나베와 기즈키 이렇게 정말 친했다고 했잖아요.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와 친한 친구 그리고 본인까지 이렇게 셋이서 정말 함께 고등학교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셋이 정말 많이 붙어 다니던 그런 사이였는데요. 기즈키가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나오키도 정말 충격이 엄청나겠죠. 와타나베보다 더 충격이 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둘의 슬픔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둘 다 슬픈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키와 이제 와타나베는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학교도 진학을 하게 되고 정말 둘이서 좋아하는 듯 좋아하지 않는 듯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듯 하지만 좋아할 수 없는 사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이제 기즈키가 죽음을 선택하고 남은 거는 둘뿐이니까 이제 나오코와 와타나베가 슬픔을 공유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나오코가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게 됩니다. 저는 어떠한 깊숙이 있는 그런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다는 그런 편지를 이제 와타나베가 받게 되는데요. 나오코는 한동안 이제 와타나베에게 마음이 준비가 내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찾아오지 말고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됐을 때 내가 말을 하겠다. 그때 나를 찾아와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와중에 와타나베는 나오코를 이제 나오코를 아마 와타나베는 사랑했겠죠? 되게 지켜주고 싶었을 존재고, 나오코를 보면서 친구가 생각이 났기도 했을 거고, 친구에 대한 사랑이 이제 나오코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오코를 엄청 사랑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사랑이 진짜 그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코를 기다리게 됩니다. 나오코가 자기 자신을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게 돼요. 이제 와타나베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새로운 이제 여자 인물이 등장이죠. 미도리라는 친구인데요. 이 미도리라는 친구는 사연이 되게 많은 친구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활발하고 명랑하고 되게 긍정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아주 매력적인 친구예요. 제가 봐도 미도리를 보고 있으면은 뭔가 나까지 기분이 좋아질 만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요. 와타나베가 미도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미도리네 가족은 이제 책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도리네 집에는 이제 아빠, 미도리, 언니 이렇게 셋이서 거주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고 미도리랑 언니랑 서점을 맡아서 번갈아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던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와타나베와 미도리가 만나면서 미도리는 와타나베를 엄청 좋아하게 됩니다. 와타나베가 말했죠. 되게 평범한 인물이지만 제가 보기에 엄청 침착하고 정말 뭐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 기복이 조금 있는 편이어서 침착한 사람을 보면은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내가 갖지 않은 부분을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장점이라고 다가오듯이 와타나베도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고 누군가의 아픔을 잘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도리가 와타나베를 정말 좋아하게 됩니다.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푹 빠지게 된 거죠. 와타나베는 나오코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미도리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와타나베도 뭔가 미도리를 보고 있으면 힘이 나고 뭔가 계속 생각은 나고 약간 이런 존재인 거예요. 나오코랑 미도리랑 너무 다른 성격인 거예요. 나오코는 조용하고 나오코는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성격인 반면에 미도리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상대방에게 막 다 하면서 감정을 표출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코랑 이제 미도리랑 성격이 너무 다르고 그 사이에 와타나베가 있는데 이 와타나베는 어떨까요? 나오코를 보면서 나오코는 정말 자기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다시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고 다시는 사랑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 나오코를 정말 애틋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미도리 성격이 정말 반대 인물이 나타나면서 미도리에 대해서 이제 감정도 점점 커지는 거죠. 그 사이에서 와타나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책인데 제가 몇 개의 구절만 좀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좀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옆에는 구절을 띄워놓을게요.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려고 해요. 자, 미도리가 말합니다. 아, 나 딸기 쇼트케이크 너무 먹고 싶다. 딸기 쇼트케이크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말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딸기 쇼트케이크 지금 파는 데 없을걸? 우리 다음에 먹자, 미도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랑은 딸기 쇼트케이크 먹고 싶어? 잠깐만 기다려, 미도리. 달려가서 딸기 쇼트케이크를 사와서 미도리 너가 정말 먹고 싶어 하던 딸기 쇼트케이크 자, 이제 먹어봐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 미도리는 나 이딴 거 안 먹는다니까 라고 치워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 알았어 미도리, 내가 잘못했어. 네가 딸기 쇼트케이크를 먹기 싫어졌다는 거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난 정말 당나귀 똥만큼 멍청하고 센스가 없어. 사과하는 의미에서 다른 걸 하나 사다 줄게. 뭐가 좋아? 초콜릿 무스? 아니면 치즈케이크? 이런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와타나베가 어이가 없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도대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막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정말 독자들의 마음과 똑같이 와타나베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반전. 미도리는 그만큼 난 걔를 더 사랑해줄 거야. 라고 말해요. 하지만 내게는 그게 사랑이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겠지만 이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확고하게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미도리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사랑이란 그렇게 아주 사소하고 쓸데없는 데서 시작되는 거야. 그런 게 없으면 시작되지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미도리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미도리가 원하는 사랑이란 무슨 사랑일까요? 자신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미도리 또한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너가 행복하면 됐어. 너가 좋으면 됐어. 난 그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미두리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정말 사랑의 형태는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트 시그널에서도 그 장면을 본 것 같아요. 너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누군가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사랑의 형태는 무엇일까?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 사람 뒤에서 묵묵하게 같은 길을 가는 거, 인생에서 동반자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 라고 얘기하는 사랑이 있는 반면에 요즘식 정말 인스턴트 사랑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되게 가볍게 보는 경향도 있잖아요. 인스타,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사진만 내리고 팔로우만 취소하고 그냥 연락만 차단하면 그게 사랑이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볍게 정말 손끝 하나로 끝나는 그런 사랑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면 됐어. 약간 이런 사랑을 저는 좀 더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랑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사랑의 형태는 되게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방식이 남들이 보기에는 와, 쟤 진짜 철없다, 쟤 진짜 이기적이다, 쟤 진짜 바보 같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치 드라마 보듯이. 하지만 누군가가 보기에는 철없는 행동이라도 미도리처럼 난 이게 사랑이야, 난 이게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은 사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읽을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